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저는 출산을 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만 6년이죠. 근데 요즘 주변에서 출산하는 분들이 유난히 조금 많아지면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이거 샀어? 언니 이거 뭐 살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저희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 친한 언니가 출산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이렇게 엑셀표로 거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 저와 함께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저희 예지 감독님과 함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아크 편집자이자 두두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권예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출산 준비 리스트 최근에 나온 판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요. 각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같이 좀 경험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 수유용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병 어디 거 쓰셨었어요? 저는 더블아트 거 아, 썼어요. 역시 네. 엄마의 가슴과 가장 비슷하게 그런 젖꼭지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었다고 해서, 근데 저는 실은 많은 브랜드들을 선물도 받고 사서 써도 봤어요. 뭐 배앓이를 방지하는 뭐 B 브랜드 뭐 등등 다 써봤는데 결국에는 더블 하트더라고요. 네,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젖병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구입을 하셨었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맘카페에서 검색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쵸.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용량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큰 거를 사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혼합 수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축도 해서 먹이고 해서 저는 젖병을 굉장히 오래 사용할 예정이었어서 그냥 아예 사이즈별로 다 2개씩 처음부터 사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몸무게라든지 여러 가지에 맞춰서 그 젖꼭지를 꼭 2개씩 사놨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젖꼭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먹기만 하다 갈수록 이로 잇몸이나 이로 잡아 뜯고 하면서 한 달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구멍이 커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너무 급하게 먹는 느낌이 있거나 또는 아이가 자꾸 수유 중에 사례가 걸린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방울을 확인을 해보셔서 꼭지가 너무 넓어졌을 때는 새 걸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분유 포트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요즘 좋은 게 많지만 중요한 거는 100도씨 이상으로 끓였다가 식혀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젖병 소독기잖아요. 아, 그쵸. 약간 없으면 안 되는. 근데 그쵸. 또 되게 길게 쓰잖아요. 생각보다. 뭐 장난감 소독할 땐 몇 단계, 젖병을 소독할 땐 몇 단계 해가지고 맞춰놓으면 시간이랑 이런 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진짜 좋아졌군요. 꼭 이렇게 하니까 라떼는 말이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젖병 소독기를 사서 진짜 오래 썼던 기억이 나서 나중에는 뭐 식기 같은 것도 아이들 식기도 넣고 맞아요. 해서 요거는 꼭 사셔서 좀 오래 쓰시고, 아이가 좀 크니까 저희 동생네 물려줬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네. 그런 그래서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유 보관팩 이런 거는 다 쓰셨어요? 저는 이제 직수를 하고 또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직장 복귀를 해야 됐어서 저는 보관팩을 꼭 썼습니다. 근데 보관을 하려면 실온 보관보다는 반드시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냉장 보관도 안 되고, 만약의 경우에 분유를 탔을 때 좀 놔두기보다는 시간이 뭐 2-3시간 이후 지나면은 저는 폐기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려서. 근데 수유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그 분유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리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먹였던 거를 좀 쭉 먹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분유 중에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건 가격과 내가 바로바로 사고 구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양이 늘어날 때도 급하게 맞아요. 또 사야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2통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1통도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로 정말 바로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늘 어디서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록색 부분부터 할까요? 네. 베네 쪼고리는 늘 선물을 받죠. 그래서 보통 선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면이 부드럽고 아이들이 입었을 때 까끌거리지 않고, 그리고 보통 앞에를 여미는 부분이 단추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똑딱이가 되게 편했거든요. 단추는 아무래도 끼는 것도 힘들고 엎드렸을 경우에서는 조금 아이가
피부에 눌리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게 있고, 네일이라든지 바디수트는 실은 아이들이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바디수트는 잘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채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은 아주 꼬맹이 아니면은 다 내복으로 바꿨던 기억이 나요. 아래 위를 따로. 물론 딱 맞게 입히면 참 예쁘기는 하지만 아이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빨 때마다 줄기 때문에 맞아. 사이즈는 늘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정도 좀 크게 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막 너무 낑기면 막 땀띠 나잖아요. 사면 이제 내년에 못 입으니까 항상 넉넉한 사이즈를 사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손싸개 많이 쓰셨어요? 저는 안 쓰긴 했어요. 저도 오래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요즘 스와드럽이 되게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잠잘 때 갑자기 무릎 반사가 나서 깜짝 깨거나 하는 거가 조금 싫어하시고, 속사계보다는 요즘 스와드럽을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굳이 턱바지를 따로 사실 필요도 없고 속사계를 사이즈별로 좀 여러 개를 구비해 두시면 아이를 쌀 때도 좋고, 나중에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나올 때 아이 뭐 어깨라거나 배 같은 데를 가려서 돌돌 말아서 주시기도 좋고, 목욕 가운 역할도 그쵸. 하고, 그래서 진짜 잘 썼던 것 같아요. 저도 턱바지는 따로 안 하고 그냥 손수건으로 해가지고 많이 썼고, 처음에는 이제 한 10개만 되겠지 했는데 이게 금방 해지죠. 네, 아니 그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다 흘리고 맞아요. 막 묻히니까 그 손수건이 그 수명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 이게 손수건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쌓여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네네 맞아요. 특히 애들이 토하고 그러면 냄새가 잘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쓰다가 자주 버렸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손수건과 속사계는 조금 넉넉히 가지고 있으시면 마치 집에 분유를 많이 보관한 것과 같은 마음의 든든함이 있다. 그쵸, 든든한 느낌. 기저귀는 천기저귀 쓰셨어요? 고민을 하긴 했어요. 기저귀 발진이 그쵸, 기저귀 있어가지고 이제 시부모님이 천기저귀를 쓰면 괜찮다 그쵸.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괜찮은가? 근데 또 매번 빨 자신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고민하다가 이제 안 쓰기는 하고, 대신에 이제 이게 엉덩이 연고 같은 거 발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가라앉아가지고 끝까지 안 쓰기는 했어요. 쓰셨어요? 안 썼죠. 시도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니, 실은 천 기저귀를 따로 사지는 않았었고, 저희 아이도 엉덩이 발진이 너무 심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속사계를 3등분으로 접어서 그냥 이렇게 바지 속에 이렇게 해주면 꼭 천 기저귀처럼 요 밑을 조금 그렇게 통풍은 또 사용해서- 되고. 네. 근데 엄마들 절대 천기저귀를 안 쓴다고 마음에 죄책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기저귀를 쓰든 아니면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기저귀를 쓰든 기저귀 발진에 어떠한 차이가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둘째 아이가 지금 7살이 되면서 최근에 버렸습니다. 없는 육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추천을 아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럼요. 네. 그럼요.